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도알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한상재와 함께하는 자연이 그리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아침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제 저는 수원에서 대전까지 새마을호를 타고 내려와서 대전에서 지인을 만난 후에 오후가 돼서 무궁화호를 타고 황간에 내려서 상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요, 뭔가 좀 이상한 단어들이 많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중 하나를 예를 들자면은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방법인데요. 분명히 에스컬레이터 옆에 보면은 그 레일에다가 노란색이나 어떤 데는 붉은색으로 걷거나 뛰지 마세요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걷거나 뛰어다닙니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나 잘못한 것처럼 오른쪽에 서 있거나 또 왼쪽에 섰다가도요, 또 오른쪽으로 또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지난번에 크게 났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뛰어다니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유독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 싱가포르도 그렇지 않고, 자카르타도 그렇지 않은데, 한국은 뛰어다니지 말라고 써져 있는데도요, 그냥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다닙니다. 이거야말로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여간 오늘 아침도 자카르타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톱 뉴스가 뭔지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톱 뉴스를 보니까요, 브라보가 모든 엘리트, 그러니까 그 지식인 국민들에게 이제는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버리자, 띵갈간하자, 그러니까 내버리자라는 제목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요, 브라보 대통령 정부 시대가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2024년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브라보와 기브라는 자기들을 반대하던 빼까베 당의 지원을 받기로 했다는 뉴스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오는 10월 두 대통령과 부통령의 취임식까지 6개월간 남게 되는데요. 차기 정부의 내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이들은 가져야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브라보는 또 이제 상당히 불안한 모양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정당들을 향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단결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그 단합을 요구하는 그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는 또 국민의 단합만이 국가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엘리트들에게 그런 정치적 이견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권유하고 나섰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말은 뭐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죠. 우리나라를 보면 뭐 특히 그런데요.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브라보는 선관위의 그 당선자 발표 이후에 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싸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싸울 거라는 누구랑 목적어가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거와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돼요. 그렇지만 지금 만연해 있는 인도네시아 부정부패를 어떻게 싸우겠다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말은 뭐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대통령과 부통령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국민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죠.
어쨌든 이날 대통령, 부통령 당선자 발표 무대 사진을 제가 보니까요, 참 그 상징하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브라보 정부가 뭐를 어떻게 할 건지를 거기에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왼쪽 사진 왼쪽에 보면요. 무슨 훈장을, 원래 그 훈장이, 조코이 대통령은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죠. 적십자 훈장 같은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주렁주렁 여러 어떤 그런 그 훈장들을 많이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누가 줬는지 하여간 본인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사진을 왼쪽에다 크게 걸어 놓고요. 또 오른쪽 무대에서는 백가베의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아니스의 그 동반자를 만나서 악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고 하는 거를 국민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의미를 해석하자면은요, 이렇습니다. 브라보 정부가 조코이 대통령 정부를 계승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담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자기인데, 그 옆에다가 조코이 대통령의 화려한 훈장을 장식한 모습을 거기에다가 담았다는 것 자체가 조코이 정부를 내가 빼닮고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담겨 있을 것이고요. 또 백가베와도 협력을 할 것인데요. 이거 강력한 내 라이벌하고도 이렇게 협력을 할 텐데 여러분도 다 같이 화합의 정치를 합시다라는 그런 예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콤파스 신문은요, 울릴 압살 압달라라고 하는 엔누 나다툴 울라마의 한 학자의 특별 기고문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인도네시아 대통령들은 여전히 야당의 권력을 최대한 포용을 하려고 노력하는가? 그리고 또 그것을 제안하고 있는 대연정, 그러니까 퀄리시 보살의 경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분석 기사를 싣고 있는 겁니다. 왜 인도네시아는 그냥 야당은 야당, 여당은 여당을 하면 될 텐데 꼭 퀄리시라는 걸 해가지고 거의 다 여당이 돼버리죠. 그리고 장관 자리를 나눠 갖는 그런 정치 경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인도네시아의 일반적인 추세냐, 아니면은 인도네시아만이 갖고 있는 특유한 그런 어떤 트렌드냐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정치적 현상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하는 그런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 분들은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제2의 토픽 뉴스는요, 인도네시아의 통화정책입니다. 뱅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요,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는 기사를 써내고 있는데요. 뱅 인도네시아가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기준금리를 6.25%로 인상을 했습니다. 루피아 환율이 1600대를 넘어서자마자 루피아의 안정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는 이렇게 되면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뱅 인도네시아의 기준금리 인상은요, 신용금리 인상을 동반하게 될 텐데요. 아직도 구매력이 회복되지 않은 어떤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라든지 또 개인에게는 아주 우울한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기업들이나 개인들은 그만큼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여간 뱅 인도네시아는 수요일인 24일 어제
BA 레이트를 6.25%로 25 bps, 그러니까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했습니다. 뱅 인도네시아가 지난 23년 10월에요. 25 bps를 마지막으로 인상했는데 그 이후에 5개월 동안 뭐 정말 잘 견뎌내더니 6%를 그냥 계속 유지를 해왔죠. 그렇게 잘 유지해 오다가 이번에 이런 결정을 6.25%로 갑자기 올리게 된 겁니다. 뭔가 국제적으로 또 인도네시아의 경제 사정이 꼭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에 처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일면 하단부에 보면요, 톱뉴스의 하나로 내일 밤 카타르에서 인도네시아와 한국이 4강전을 갖게 되죠. 유니버시아드 23대회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신문은 신태용 감독의 타협하지 않는 신태용이라는 제목으로 뽑아들었습니다. 여기서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아무리 자기가 한국 사람이지만은 한국 팀을 위해서 경기를 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경기를 한다. 뭐 이런 말은 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라 해서 꼭 한국 팀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팀이 져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인도네시아가 한국 팀을 이긴다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잘 알려진 사실이죠. 어떻게 인도네시아가 한국을 이기겠습니까? 지금까지 전력으로 볼 때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호는 지금 잘 나가는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한국 팀은 황선홍 감독이 새로운 감독을 맡았죠. 황선홍 감독은 신태용보다는 후배 선수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후배 감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이거 선배가 이기지 않을까 하는 데 대해서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신 뉴스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이요. 일본이 자꾸 오크스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아직은 그런 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뉴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크스라는 것은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영국이죠. 거기 동맹에 일본이 우리도 들어가겠다 하니까 일본은 아직 그걸 확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요, 자기네들 헌법에 자위대로 묶어뒀기 때문에 군사협력을 어떻게든 국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크스라도 어떻게 들어가서요, 이 자위대가 국제적으로 전력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 그러니까 외부에 가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그래서 헌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미일 공조 체제도 그렇고요. 일본이 인도 태평양, 인도 패시픽 전략을 들어가서 일하려는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어쨌든 일본의 오쿠스 가입은 이번에 불발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경제면 기사를 보겠는데요. 쌀값과 옥수수 값을 인상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성 기사입니다. 이미 할일라야 이전부터요, 가격 인상 때문에 걱정해오던 정부의 입장이지만은 할일라야가 끝났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쌀값은 14,900대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정부가요, 도저히 이 쌀값을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쌀과 옥수수 기본 가격도 인상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비축미 재고를 보면요, 130만 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4월에 수확할 쌀이 550만 톤이 된다고 하니까 그 둘을 합치면은 680만 톤 쌀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3억 인구가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정부 수매가로 그런데도요, 농민들은 지금 정부가 내놓은 수매가로는 팔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 정부 수매가가 일반 그 정미소에다 갖다 파는 그런 가격보다는 낮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뭐 정부 수매가가 낮을 수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정부 수매가도요, 그럼 수매를 할 수 있도록 농민들 입장에서 지금은 벼 1kg에 그저 5천 루피아 같은 거를 1,000원 더 붙여서 6천 루피아에 사주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농민들의 입장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비련한 농약대 등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값이 이미 다 인상됐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는 기본 수매가로서는 이거 벼 생산하는 원가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런 갭을 정부가 빨리 풀어야만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쌀도 문제지만요, 옥수수는 더 심합니다. 일단 옥수수는요, 옥수수 값이, 국내 옥수수 값이 뛰는 것은 수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렇게 되면 닭사료 값이 올라가게 되고요. 양계 산업은 좀 망하게 되죠. 그리고 닭값도 당연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닭값은 아마 이것도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양계장들이 다 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것을 활성화하는 그런 대책은 내놓지 않고 그냥 옥수수 값만 더 올려준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다 돼갔습니다. 그래,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요,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인도네시아에 많이 팔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전체가 세계의 그 전기차 공급망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샘플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아직은 전기차 생태계의 모든 조건을 갖춘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요, 그런 면에서는 니켈부터 리튬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인지 아세안에서는 우리가 제일 잘 갖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인도네시아가 섬나라여서 그런지요, 태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 베트남 같은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죠. 이미 그들은요, 잘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따라서 인도네시아는요, 어디를 가든지 쉽게 그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는 그 충전소가 많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를 잘 갖추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만 이런 그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뉴스를 끝으로 마치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